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17일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2차전지 함께 배우기에 이제 6번째 2차전지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동박, 이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로 만든 박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양극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음극이 있을 텐데, 양극에 리튬이온이 있고, 일로 가면 뭐 충전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건데, 여기 양극과 음극에 보면 이쪽에 집전체가 있어요. 집전체. 저게 이제 극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걸 통해서 이제 이 리튬이온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극 집전체, 음극 집전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양극활 물질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양극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을 양극재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근데 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양극은 알루미늄이 들어가고요. 음극에는 전지박, 그러니까 동박, 구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거를 이제 이 음극재가 있잖아요. 음극재가 뭐냐면, 우리 공부했지만 음극 활물질 있죠. 흑연, 뭐 실리콘이 됐건, 요거를 이제 버무리죠. 그 다음에 도전제를 넣고, 바인더가 뭐냐면은 이제 접착제입니다. 저 세 개를 합쳐요. 그 다음에 밑에 전지박 보이세요? 동박, 이 구리가 얇게 펴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바르는 거예요. 저 음극재를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쓱쓱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영상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쭉 바르는 거. 그죠? 약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음극재를 음극할 물질 도전제 바인드로 만드는데, 저거를 얇게 펴서 그 동박 위에다가 살짝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극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음극이 요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극은 여기에 알루미늄 박이 요 밑에 들어가고 위에다 양극재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과 음극의 차이는, 양극은 아무튼 알루미늄, 음극은 이제 동박, 구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음극재, 요 밑에 전지박, 요거를 이제 발라서 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걸 약간 세워놓으면, 요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요게 활물질, 양극 활물질이고요. 요게 알루미늄, 또 양극 활물질,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분리막, 또 음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중간에 구리박, 전지박, 동박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는 역할이 전자의 이동 경로도 되고, 이렇게 열을 외부로 방출도 해주고요. 뭐 전극 형상,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박이에요. 동박이 하는 역할은 아무튼 음극의 역할이다. 음극, 극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물레방아 보이세요? 물레방아랑 똑같아요, 원리가.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동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가운데 여기 보시면 드럼 있죠. 이게 이제 티타늄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일부 저가 동박들은 저걸 스테인리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성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SK넥실리스는 SKC의 자회사입니다. 동박 만드는 이제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티타늄. 요 드럼의 소재가, 물레방아 요 소재가 티타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고품질의 동박 제조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드럼이 무슨 어디 욕조에 담긴 것처럼 뚝 들어가 있죠. 저 드럼이요 돌아요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도는데 이거 돌고 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구리가 나옵니다. 얇게 펴진 구리가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얇게 펴진 구리가 나와요. 이게 돌아가면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과정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구리 그 가느다란 선 있죠. 요거를 황산용액에 저걸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황산용액이거든요. 저 물이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황산용액입니다. 저기다가 구리를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저 물 안에다 뭘 넣죠? 여기 드럼을 탁 담굽니다. 그리고 드럼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얇은 구리박 있죠.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거. 요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저거 한번 뽑아내는데 3박 4일 걸린대요. 3박 4일 걸리고 머리카락 굵기에 20분의 1 두께 해야 돼요. 예, 그리고 77km, 뭐 서울에서 천안까지 갈 수도 있대요. 예, 뽑아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길이도 길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장폭 아주 길어야 되고 폭도 넓어야 되고, 예, 그 두께는 얇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수록 좋은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고 폭은 이렇게 쭉 넓고 길이는 정말 길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한 번에. 예. 이걸 뽑아낸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는 거예요. 자라서 이제 검사하고 출하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레방아 같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서 뽑아낸다. 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정말 얇게 만드는. 요게 이제 SK 넥실리스의 대표 공정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량 고용량 배터리 생산에 기하는데 두께가 4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 2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동박 길이가 여기 50km, 지금 70,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77km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넓이, 이 폭, 여기 엄청 넓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못 만들거나 품질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불량이 밑에 발생한대요. 막 울죠. 우리 그 은박지 아세요? 은박지? 여러분 이게 은박지 피면 막 꾸글꾸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은박지는 좋은 은박지가 아니에요. 여기 동박 세계에선 정말 팽팽해야 됩니다. 정말 뭐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간결해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울면 안 되죠, 동박이. 그래서 어쨌든 얇게, 길게, 넓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동박 전지박은 뭐냐면요, 아까 음극 소재라고 말씀드렸지만 은박지예요. 은박지. 우리가 가장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비슷한 제품은 은박지 이렇게 얇게 피잖아요. 그것처럼 동박도 최대한 얇게 펴야 돼요. 여기 동박입니다. 여기. 그래서 저렇게 핀 다음에 저 위에다가 음극제를 딱, 요 회색 있죠, 검은색, 음극제를 딱 바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이해가 되시죠? 요게 동박이고. 예. 그러니까 이 은박지에다가 양극재를 입히면 양극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이니까. 이건 알루미늄 호일이죠. 그래서 이 동박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용도도 다 설명해드려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동박이에요. 예. 근데 저 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동박 시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동박은 이제 전체 배터리 원가의 한 6.4% 정도를 여기 차지한다고 합니다. 양극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양극재가 전체의 40%고 분리막 같은 게 이제 한 21% 여기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음극 기판 동박은 한 6.4% 정도 비중으로 원가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1kW당 동박을 한 0.6kg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간 신차 판매가 한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근데 만약에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 1년에 판매되는 차가, 그러면 336만 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요즘 조사를 해서 옛날 자료도 찾아보니까 동박 시장 규모가
작년에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추정입니다. 추정치로는 38만 톤. 아직 10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25년도 되면 75만 톤. 지금 증설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보면 뭐 동박 기업들 되게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시장성만 보면요. 굉장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만약에 신차 판매가 연간에 전기차가 8천만 대 팔린다면 지금보단 10배가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뭐 실적이 막 자꾸 등락날락 하니까 주가들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동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차전지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좀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게 동박 회사들이거든요. 동박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인데 보시면 이제 한국과 물론 대만도 있어요. 대만은 제가 일부러 장춘이란 기업은 좀 빼긴 뺐는데 어쨌든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에요. 근데 한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사실 동박은 원래 보통 막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재는. 근데 동박은 안 그래요. 동박은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회사는 일진머티리얼즈. 22년도 55,000톤. 네, 그리고 중국의 왓슨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의 왓슨이 82,500톤. 근데 왓슨은 아마 SK그룹이 지분도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왓슨이 22년 기준으로는 1등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누오데 여기가 7만 톤, 지하유안 여기가 4만 1,000톤 정도 들어. 이 지하유안이 아마 CATL을 공급을 하고요. 누오데가 BYD에 아마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이 3인방이 대표적이죠. 근데 고려아연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고려아연도 이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근데 이제 25년으로 가보면 이 한번 보시다시피 규모가 급이 다르죠. SKC가 25만 톤 정도 일단 할 것 같고요. 뭐 저만큼을 어느 정도까지 뭐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업체들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게 데이터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요게 작년 8월에 나왔던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걸 참고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현황과 약간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SKC가 25만 톤 정도로 1등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요 누오데, 왓슨, 지하유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13만 톤, 솔루스가 아직은 작은데 좀 많이 늘릴 것 같아요. 10만 톤까지. 고려아연은 3만 톤까지. 이렇게 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다 증설을 하는 걸로 좀 계획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SKC 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지금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25년도가 되면 한국이 1위 할 가능성이 높죠. 동박은. 그리고 동박의 주요 공급처는 이제 LG, 엔솔은 SKC,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왓슨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SKC는 LG 엔솔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삼성 SDI 쪽에는 일진이 주요 공급사입니다. 여기 이제 SKC가 들어가 있고, SKO는 당연히 SKC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 왓슨이 들어가고요. CATL은 이제 지하유안이 들어가고, 한국의 SKC도 어쨌든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했어요. 작년에. 공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는데 거기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기업들의 그 어떤 공급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박은 이제 유럽 증설 현황인데 중국은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도 하겠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네, 뭐 이 유럽에 있는 공장들은 뭐 이 노스볼트, CATL, 뭐 브리티시부터 이제 파산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이게 작년 8월 데이터거든요. 어쨌든 중국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근데 중국도 그쪽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이제 자국 내에 물량을 또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보다는 한국은 이미 또 공장들도 거기 있으니까 더 유리하죠. 또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미 진출해 있고 그리고 미국은 아예 없죠. 미국은 뭐 못 들어가죠. 중국 회사들이. 미국은 이제 거의 동무대인데 여기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여기 레드우드, 일본 전에 뭐 이런 기업들도 아마 동박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투자를 하니까 이제 같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물론 있겠지만 중국 시장 외에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까 보셨지만 앞으로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근데 결국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얇고 길고 넓게 이거를 누가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력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박은 이제 다 공부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동박이에요. 동박 플레이어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박은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박 회사들이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공장 있는 회사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소외받았던 동박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살아나기를 좀 살아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박은 했고 이제 동박 만드는 기업 중에 이제 SKC가 대표적인데 요 기업은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소재 리더라고 제가 잡았는데 SKC는 우리 다 공부했지만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흑연보다 용량이 엄청 크죠. 에너지 용량이 흑연이 370인데 여기가 3600. 그리고 이 충전 시간도 거의 절반. 이게 10에서 15%만 혼합을 해도 절반 이상 단축시키고 용량을 10배. 그럼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 저 원자가 리튬이온을 많이 붙잡고 있거든요. 흑연보다. 그래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그러니까 SKC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동박이에요. 동박 외에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사업. 실리콘 응급제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이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앞으로 흑연과 혼합하는 양을 이렇게 15% 이상으로 늘릴 것 같아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5%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15% 이상만 넣으면 뭐 정말 엄청난 성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용량도 훨씬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SKC가 하는 사업 중에 2차 전지 말고 반도체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양산에 대량 양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미 개발은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드리면 요 위에 보시면 봐보세요. 요 위쪽에 한번 보시면 요게 일반적인 칩 반도체 그 칩이에요. 칩 뭐냐면 패키징 기판이 있고요. 중간에 인터포저라고 중간 연결고리 하는 기판이 있고요. 위로 이제 반도체 쌓아요. 우리 그 적층한다 그러죠. 반도체 탁탁탁 올린다. 공부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판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두껍죠. MLCC도 따로 해야 돼요. 이게 보통의 그 기판이에요. 현재까지 계속 쓰는. 근데 SK 앱솔로직스는 이걸 글래스로 바꿉니다. 이 기판을 저게 플라스틱 기판이거든요. 저걸 글라스 유리로 바꿔요. 그럼 요 밑에 보세요. 반도체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약간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옆으로 늘어뜨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 하나의 실장을 해서 반도체. MLCC 이 기판 있죠. 요 기판. 저 유리 기판은 그 안에 MLCC 칩을 넣어버려요. MLCC 부품을.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만드는 그 MLCC 있죠. 그걸 기판 안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글래스 기판은 여기 제가 써드렸지만 MLCC를 내장할 수 있고요. 중간 기판, 패키징 기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아요. 당연히 얇아지죠. 그리고 면적이 커요. 대면적. 그럼 칩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정수가 14개에서 8개로 확 줄어듭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 기판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막 이게 메인 기판 큰 거 하나 있고 중간 기판이 또 있고 여기에 반도체 같은 걸 이렇게 뭐 MLCC 전력 관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칩을 많이 올려놓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판이에요. 근데 이 기판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안 보이죠? 깔끔하죠. 중간에 그 중간 기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메인 기판에 HBM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GPU, 엔비디아 요거를 이렇게 각각 두 개 딱 하나의 기판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인 기판도 없어요. 메인 기판도 없이 이제 유리 있죠. 여기 유리 기판이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올린 거예요. 저거를 요 반도체들 여러 반도체를 그냥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왜? 반도체가 굉장히 이 글래스 면적이 크거든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글래스 기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거 상용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난제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아무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글래스 기판은 더 많은 칩을 패키징할 수 있고요. 연결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 전력 관리하기도. 그래서 기존 성능 대비 40%, 뭐 제가 알기로는 전력 소모량도 50%더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많은 칩을 패키징해서 엄청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이 글래스 기판이 좀 필요할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래스 기판을 만약에 적용을 하면 동일 면적을 가정해 보면요. 데이터 처리 규모가 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기판이 얇아요. 얇아서 더 많은 칩들이 들어가야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서버. 그러겠죠. 네. 동일 면적이라고 치면은 그 규모가 데이터 처리 규모의 8배. 네. 그러니까 총 면적을 줄여버립니다. 예, 기판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력 사모량은 50% 감소. 예, 연간 180억 정도. 이렇게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선 당연히 글래스 기판 쓰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지금 뭐 아직은 대량 양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발은 끝냈지만 대량 양산까지는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인공지능 반도체, 요게 이제 요 기판 있죠. 요게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GPU와 D램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GPU랑 D램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HBM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배웠죠. 이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지. 요거예요. 요 HBM. HBM 이게 메모리고요. GPU 있죠. 연결돼 있죠. 이렇게. 저거예요. 저거를 얼마나 이제 연결을 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그러려면 글라스가 유리하대요. 데이터 손실이 적고 고속으로 전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만들 수 있고 두께가 얇아서 되게 유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고성능 인공지능 할 수도 있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이제 완료됐고, 네, 대규모 생산이 이제 관건인데 올해 말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월 수천 장 이걸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수만 장. 그래서 올해 말에 성과가 한번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는 해놨지만 올해 말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까지 한번 뭐 약간 반도체 얘기도 나왔지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동박이 뭔지는 아셨죠?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고요. 뭐 솔루스, 일진 머티리얼 다 잘하고 있고 SKC도 좀
대규모 투자하면서 예, 많은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동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배워봤습니다. 저도 이제 동박 공부하면서 좀 모르는 것들 많이 좀 알아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사실 똑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예, 정확한 건 모르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2차 전지 다른 부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박 공부해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